한번 그 교재 한번 보시면은 한번 교재 한번 밑줄 한 번만 쭉 해놓고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그래도 약간 좀 그래도 감이 좀 더 오실 겁니다. 먼저 8페이지에서 중계가 이제 3개 3요소라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3요소가 뭐냐? 여기도 예전에는 아주 나왔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누가 물건 가지고 와야 되니까 중개, 대상물.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있고요. 여기는 몇 조, 이런 거는 이제 속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물건을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이 가지고 와야, 그래야 이제 중개가 될 거니까 거래하겠다는 중개 의뢰인, 거래 당사자 간에 와서 뭐라고 할까요? 사고 팔고 매도 매수가 줄어진 말이 매도 바꿉시다. 땅하고 건물하고 바꿉시다. 땅하고 땅끼리 바꿉시다. 농지하고 대하고 바꿉시다. 그럴 때도 가끔씩은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거기는 이제 금액에다가 보수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세 놓는 거 임대. 집 하나 세 놔줘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하나 방 있습니까? 라고 이제 나중에 중개 부탁할 겁니다. 임차. 그래서 임대차, 임차 요걸 줄여다가 이제 임대차. 민법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채권편에서 아주 꼼꼼하게 매도 매수인의 권리 의무는 뭐고, 항상 우리 민법은 권리 의무입니다. 교환은 무슨 권리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은 무슨 권리 의무가입니다. 너 의무 잘 지켜라. 안 그러면 쫓겨난다. 주하셔야 됩니다. 아주 탈탈 털려갖고 쫓겨날 겁니다. 그런데 그 밖의 권리, 요게 이제 그 밖의 권리에다가 꼭 다시 한번 박스 한번 해놓으실까요? 그 밖의 권리가 이제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전세권, 물권편에서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유치권, 질권은 필요 없고, 저당권, 그리고 점유권, 소유권 이런 거 꼼꼼하게 배울 겁니다. 근데 그 밖의 권리, 물권은 너무 많아. 채권은 이제 쓸만한데 물건은 너무 많으니까 그 밖에다가 몽땅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빠지면은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중개 안 하냐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밖의 권리, 특실 변경 완화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왔다 갔다 해줘야 중개가 되지. 아까 우리가 금액 맞췄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매도는 조금 깎아라 그입니다. 매수는 조금 금액 더 써라. 해서 이제 3억으로 맞춰봤을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알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1번에 이제 요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중개 대상물. 자, 두 번째,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온 중개 의뢰인. 찾아와서, 자, 권리 득실 변경. 여기 이제 한꺼번에 권리라고 이제 몽땅 묶어놨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까지도 모두 권리니까 권리의 득실 변경 관한 행위를.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와보실까요? 지금은 이제 꼼꼼하게 안 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이제 세 번째 알선 해주는 게 바로 여기는 중개. 그리고 중요한 판례들은 한 두 번째, 세 번째 그때 가면은 그것도 이제 그 관련 판례가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것도 시험 문제 문장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했던 저당권 설정. 자, 지금 저당권 자체도 개념이 확실하게 안 들어오니까요. 무슨 문장이 상당히 좀 어려울 건데 조금만 신경만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선해주는 개업공인중개사, 알선하는 거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중개가 성립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개 본질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자, 거기는 법률행위인가 사실행위인가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중개라는 것 자체는 아니고요. 아까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나 이런 게 이제 법률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개 대상은 법률행위고요. 그리고 그 중개 자체는 우리가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자체는 권리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는 뭐라고요? 사실행위. 그러니까 2번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장입니다. 중개는 사실행위. 제일 아래줄에. 자, 9페이지 제일 아래에 사실행위. 중개를 법률행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중개는 사실행위다. 그냥 왔다 갔다만 했지 권리하고 의무하고 관련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행위 아래다가 민법에서 배우십니다. 권리 X, 의무 X. 그러니까 권리하고 의무하고 관련이 없는 행위가 바로 사실행위. 혼인신고 안 하고 살면 사실혼 그러잖아요. 여기입니다. 그거 나중에 빠이빠이 하면 그걸로 끝게입니다. 위자료, 그런 거 안 줘도 괜찮습니다. 거기도 재산분할, 물론 이제 간단하게 약간 유사하게 주기는 하지만 거기는 크게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게 바로 사실행위. 사실행위를 우리가 보호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인신고 다 안 하고 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해놓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중개요. 한 글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사요서. 자, 먼저 누가 찾아와야 중개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찾아오지 않고서는 아무리
중개업을 해보고 싶어도 찾아와서 부탁이 없으면 중개업을 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의뢰. 의뢰 정도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누가 찾아와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청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청약이 있어야 중개업이 성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수. 정말 보수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니까 보수 박스를 꼭 해놓으시고요. 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업이다. 그건 아니다 그입니다.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 되고, 그리고 그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을 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 쫓겨나게입니다. 아주 머리끄댕이 뽑힌다고 했습니다. 그죠?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 되죠게입니다. 사무소 유지할래도 돈, 이 왼수 같은 돈이 있어야 중개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아무리 정말 있는 거 재산밖에 없다고 수십억 챙겨놨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본인 지쳐갖고 보수를 제대로 못 받으면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중개를, 그리고 업에다가는 꼭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실까요? 밥 먹듯이. 자, 그 업이 빠지면 안 됩니다. 밥 먹듯이 하는 게 바로 뭐다? 중개업이다. 자, 중개업이라고 이제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거기에 이제 한번 제목에 보시면은, 자, 먼저 다른 사람의 의뢰. 첫 번째 나왔죠. 여기 이제 굵게 써져 있는 그것만 보시고요. 너무 심하게 볼 거 없습니다. 그거 세부적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보수. 자, 세 번째로 바로 오실까요? 돈.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중개를. 그리고 바로 앞에다가 우리 사라고 좀 써놓으실까요? 요거 이제 네 번째는 중개업. 업이 바로 이제 중개. 자, 옆에 4번 앞에, 자, 업의 앞에다가 사. 자, 네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요소가 바로 꼭 중개업은 업으로 마지막에 꼭 끝나야 됩니다. 뭐 다른 거저도 이제 4번 해놓고 자, 이런 식으로 따로 떼가지고 이제 예를 들기도 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중개업은 몇 개 요소다? 4요소. 중개는 3요소. 3요소, 4요소 꼭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꼭 빼먹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페이지에서 이제 세 번째, 우리 개업합시다. 마지막에는 정말 꼭 개업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개업을 해야 이제 실력도 엄청 늘고요. 그 다음 이제 나중에 책임을 몽땅 지니까 제대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러면 안 되고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종류에 나오네요. 바로 자격 얘기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자격증 없으면 등록이 안 되는데, 하다 자격증 없는 사람도 개업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자격증 얘기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는 다르니까 자격증 따고 나서 사무소 개설 등록하게 될 건데, 하여튼에 요 용어정에서는 자격 얘기는 안 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X라고만 좀 써놓으시고요. 자격증 얘기는 없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없이 그냥 중개사무소에 뭘 하신 분? 등록. 사무소하고 등록에다가 꼭 밑줄을 좀 잘 넣으실까요? 다른 거 전혀 묻지 않습니다. 사무소 갖고 개업하니까 사무소. 그리고 그 사무소를 허가내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등록을 하니까 사무소에 등록하신 분을 바로 뭐라 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옛날에 중개업자라고 했었던 용어가 개업 공인조사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 중개업자 중자도 안 나올 거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로 2번에 뭐 요건 시험 문제감은 아닌데 회사 차려서 하는 법인 통계가 나와 있는데 딱 1%고요. 그러니까 100집에서 한 집만 회사 차려서 법인으로 할 수가 있고요. 분사무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3주 정도 가면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우리 같이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바로 공인중개사. 야, 여기 있네요. 부칙. 법 아래쪽에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 요 사람이 바로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 부칙에 규정된, 전문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자, 부칙 아래다가 요 분이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 X. 아까 신고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잠시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안 돼요. 여기입니다. 딱 90년까지 가능했습니다. 바로 부칙. 부칙이 자격증 없다. 나 이렇게 자격증이 없으니까 용어정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런 소리는 아예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칙 때문에 틀려. 업무적도 다릅니다. 사무소 명칭도 약간 다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아예 내질 않습니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이 있구나만 신경을 좀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격증. 장롱 속에 계신 분 나왔네요. 공인중개사. 자, 우리도 공인중개사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 자, 업무를 안 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딱 여기서 멈춰야 되겠죠. 영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영업 X, 등록 X.
그리고 수행도 X, 보조도 X. 장롱 속에다가 자격증 고이 매셔 놓으셨다. 아주 코팅까지 해갖고 안 써먹으신 분. 장롱 면허. 요 분이 바로 그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붙어 있는 분. 자, 12페이지로 왔습니다. 거기가 소속 공인중개사. 자, 소속 공인중개사 누구 밑에 붙어 있다고요? 개업 밑에 붙어 있는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 그래서 첫 번째 줄이 뭘까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된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제 정말 우리 시험 문제 감으로 아마 올해도 가면은 나와 있을 겁니다. 꼭 낸다는 것은 꼭 냅니다. 먼저 법인 회사에서 사원 그리고 임원 우로서의 공인중개사자를 뭐한다? 제외라고 할 건데 뭐한다? 포함한다. 거기 정말 포함에다가 다시 한번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여기는 제외 X. 제외한다는 게 아니라 뺀다는 게 아니라 소속에 임원이나 사원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용어 정의 안 한다는 겁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안에 임원이나 사원 모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 갖고 있으니까 사장님 필요 없어. 사무소에 소속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아예 그냥 내가 격일제 정도로 아예 회사에 나가고 싶다. 그럼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속만 두면 됩니다. 뭐요? 수행도 하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수행하거나 업무로 뭐하는 사람, 보조하는 사람. 정말 격일제 정도는 괜찮다고 우리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소속만 두면 괜찮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업무를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도 사장님하고 똑같이 저 뒤에서 나올 건데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욕하면서 2년마다 이렇게 2년 전을 하면서 욕하고 연수교육 받아야 됩니다. 13만 원 깨지고 8만 원 깨지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여기 강의 나오기 전에 실무교육 연수교육 하고 오다 보니까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하여튼 실무교육 받는 분 소속 사장님하고 똑같은 연수교육 받으신 분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격증 갖고 있으니까 업무 수행할 거니까 알아야 된다. 연수교육 2년마다 엄청 바뀌잖아요. 주기적으로 바뀐 것도 알아야 된다. 연수교육.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교육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조. 자격증 없는 분. 요분이 바로 이제 누구? 중개보조. 말 그대로 보조만 하실 분. 커피 타고 뭐 하실 분? 청소만 하실 분입니다. 수행은 할 수 있다 없다? 수행하게 되면 3학년 자그마치 얼마라고요? 3반. 나중에 무등록 중개업 이제 그때 보실 겁니다. 정말 3년 이하 징역이나 그리고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크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박스 7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중개보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아마 시험장에 가보시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문장이 분명히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를 박스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시험장 갔을 때 문장이 좀 짧아 보인다. 아마 딱 느낌도 어느 정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뭐 소속되어. 자, 그 옆에 보실까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뭐 현장 안내. 맨날 운전만 해야 되니까 너는 아주 운전기사입니다. 현장으로 안내만 하고요. 그리고 커피 타고 청소만 하잖아요. 여기다 확인 설명. 그러면 안 됩니다. 일반 서무 등. 자, 이런 식으로 법에다가 할 일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법정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그 밖에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네가 할 것은 현장 안내요. 커피 타고 청소만 해야 돼. 이게 바로 이제 일반 서무. 그냥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자, 그 정도로 정말 아주 서럽습니다.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라. 고소리합니다. 그 옆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하고 중개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뭐 한다고요? 보조. 보조에다가 다시 한번 꼭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고 보조. 자, 보조하는 사람이 누구? 중개보조원. 결국에 보조원이라고 했으니까 보조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수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교육도 다릅니다. 직무교육 3시간 4시간밖에 안 됩니다. 잠깐 오전에 졸다가 보면 우리 수업처럼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이 바로 직무교육입니다. 3시간 4시간밖에 안 되고요. 우리는 4일을 빡세게 정말 3일을 정말 빡세게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나중에 또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13페이지에 용어, 요건 조금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자, 오늘 보면 괜히 또 쓰러지시니까 어느 정도는 간단하게 이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자, 더 중요한 게 이제 중개대상물. 정말 딱 한 문제만 내라 그러면 용어도 빼버립니다. 중개대상물. 뭐 얘는 아예 안 낼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먼저 박스 한번 보고 가실까요? 첫 번째 토지. 자, 두 번째 정말 토지가 없으면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자, 건물도 공중부양시켜야 됩니다. 공중에다 매달아 놔야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될 거입니다. 토지가 있어야 그 위에 건물, 그 위에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먹고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토지 건물 외에 이제 중개 거의 안 하니까 그 밖에 해놓고 이제 법에서는 2개만 정해놓고요. 시행령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시행령.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야, 우리 교재도 정말 잘 넘어가네. 올해 이제 시행령 해가지고 임목. 중개 잘 안 하는 것들. 임목 중개는 거의 안 해요, 게입니다. 두 번째, 공장도, 광업도 너무 크다 보니까요. 우리 중개사무소에 온다, 안 온다, 거의 오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공장제다, 광업제다. 이렇게 바로 5개가 바로 뭐 중개 대상물. 첫 번째 1번, 2번 토지 건물 아주 중요하니까 법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잘 안 하니까 시행령에서 2개, 3개 나란히. 요것만 갖고도 시험 문제가 됩니다. 나란히 바로 따로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것만 한번 참고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중개 대상물은 내용 정도가 이제 하나 정도는 반드시 꼭 나오게 되니까요. 한번 이제 참고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용어보다도 정말 더 중요한 게 바로 중개 대상물. 바로 이제 14페이지 정도에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요건 정말 아주 뭐 더 중요할 정도로 이제 시험 문제감으로 뭐 안 낼 수가 없는 14번째 중개 대상물. 중개할 때 이제 대상으로 삼는 물건이 바로 뭐라고요? 중개 대상물. 금방 보셨네요. 5개. 요 5개가 이제 중개 대상물. 시험 문제가 이제 내용으로 나오거나 다음 중에서 중개 대상물은 그래서 이제 중개 대상물 좀 찾아보라는 중개 대상물 몇 개냐? 아니면 또 기억이니까 디귿인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말 토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 보통 생각 안 하겠지만 토지가 없으면 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아예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토지는 하나의 연속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자, 개론에서 그래서 이제 토지 그러면서 그림도 막 그려놓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토지 하나의 연속되어 있는 공간인데 자, 사람이 요거 인위적으로 이렇게 쪼갤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지수 이제 지번을 부여했네요. 1번, 2번, 뭐 3번, 4번 자, 이런 식으로 자, 그건 이제 지적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공간정보 이런 법에서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인위적으로 쪼개서 뭐에다가요. 자, 먼저 첫 번째 토지는 등록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우리 시험 문제 가면 거의 안 내긴 할 건데 등록을. 자, 그러면서 이제 소재 면적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등록을 토지 대장에 바로 토지는 토지 대장에 임야 같으면 임야 대장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재 면적을 다 올려놓을 거고요. 근데 공간정보법에서는 토지 대장에 뭐 있니? 여기도 임야 대장에 뭐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한번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공법은 있니 없니 하면서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지사권 있니 없니 이렇게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다음 요거 그려놨겠죠. 자, 그러면 지적도 도면이라고 해서 이제 지적도 그리고 임야에 있으면 임야도 그다음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공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먼저 해놓고요.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등록 다음에 뭐라 합니까? 자,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터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등록부터 먼저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등기 자, 등기는 이제 소유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거 소재지가 아닙니다. 소유권 권리 그리고 소재지나 면적은 보이는데 사실관계라고 합니다. 보이는데 소유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내가 요거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권리가 안 보이잖아요. 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이라고 많이 합니다.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요건 이제 하나씩 다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뭐 지역권도 있기는 할 건데, 전세권 등.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권리는 토지 대장에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소유권도 토지 대장에 있기는 하지만, 요 권리는 어디입니까? 지금도 등기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용어 달라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린 배우시니까 아직도 이제 등기부라고 쓰는데 등기사항을 뭐 한다고? 등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뭐라고 합니까? 문장을 좀 풀어놨잖아요. 등기부 등본 그러면 약간 애매하잖아요. 등기부 등본 처음에 뭐 들어보았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이제 그럴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등기사항을 요런 거, 요 등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완전히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등기부 등본 그러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배워갖고 그런 소리 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매도 매수인도 등기부 등본 그래야 조금 더 편하긴 할 건데 없어진 용어라는 겁니다. 애들은 아예 못 알아들을 겁니다. 뭔 소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옛날에 뭐 동사무소 이런 것들 주민센터 이렇게 다 바꿔놨잖아요. 아직도 호적
가족관계 등록부구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등기상 증명서에는 표제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우리 실무 가면 다 나옵니다. 표제부, 그 다음에 갑부, 그 다음에 뭐 울구. 자,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표제부에는 토지 대장에 있는 거, 소재 면적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으니까요. 등기상 증명서에도 소재 면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목도 나와요. 시험 문제도 물어봐요.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토지 대장의 소재지와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 소재지가 다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단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재지가 토지 대장에 A라고 돼 있는데 등기상 증명서는 B라고 소재지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놈이 더 우선합니까? 그죠? 사실관계니까 지금 이제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실관계는 대장에, 그리고 소재지가 바뀌면 등기부를 먼저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등기상 증명서가 아니라 뭐 대장 측량부터 하고 나중에 대장에 올리니까 어느 게 더 우선한다고요? 당연히 토지 대장에 A라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1번지, 얘는 10번지 그러면 1번지 이렇게 써야 됩니다.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100인데 여기는 200이래. 그럼 누가 앞선다고요? 사실은 대장. 이건 정말 너무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시험문제감으로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또 지목이 다르네. 여기는 전인데 여기는 대. 뭐가 앞선다고요? 전개입니다. 소재, 면적, 지목 이런 거 달라지면 대장부터 뜯어 고치지 등기부터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뜯어 고치고 고쳐라 라고 알리게 됩니다. 알리게 돼서 고쳐진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갑구는 아까 갑질한다고 했잖아요. 누구? 여러 권리 중에서 가장 완벽한 권리 소유권만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을 보려면 뭐를 봐야 된다고요? 갑구, 등기상 증명서, 갑구, 표제부 봐도 안 나와요. 거기 소재 면적만 나오지, 표시만 해놓은 거니까 소재 면적만 나오지 권리는 안 나와요. 뒷장을 넘어가야죠. 그래서 누구? 소유권. 자, 우리 소유권이 사용, 그 다음에 수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만 떼고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용익물권 그렇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 이제 처분. 자, 처분, 은행에다가 처분권을 주고 그리고 소유권자가 계속 쓰고 있고 그런 게 바로 뭡니까? 그건 담보물권. 그러니까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행이 돈 나중에 팔아 치워버리잖아요. 이제 안 내면 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용익물권, 처분할 권리 은행에 주면은 담보물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 수익 처분을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뭐라고요? 그거는 소유권. 가장 완벽한 권리는 소유권에는 갑구에만 나오지 다른 건 절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금방 보셨네요. 우리 을구에는 용익물권. 자, 용익물권은 아주 물권은 성격이 강하니까 용익물권 3개, 담보물권도 몇 개, 나란히 사이좋게 담보물권도 3개. 그건 민법에서 배울 거고 여기서 더 알려달라고 하면 안 되고 계십니다. 여기는 담보물권 이런 식으로. 자, 물권 성격이 너무 강하니까 나란히 사이좋게 3개씩 유치권,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런 게 바로 담보물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다 어디가 있다고요? 울구에 지상권 어디 갑구에서 찾고 있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30년 쩔어봐도 안 나옵니다. 어디? 울구. 아주 의구 그럴 겁니다. 어디 있다고요? 울구에 있다고 합니다. 갑만 소유권만 갑구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몰아놨다는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찾으려면 울구를 보세요. 한 장을 더 넘어가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등기까지 이렇게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뭐 토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등기 하게 될 건데 토지는 필로서 이렇게 필로서 나눠놓을 건데 요게 바로 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필로서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필로서 바로 이제 여기는 거래가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할 건데 우리 시험 문제 뭐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론에서 필진입, 획진입 이런 것들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개론에서는 자주 나와요. 의미를 알아야죠,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괜히 또 나중에 물어보면요, 도대체 필은 몇 평이 한 필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건데 쪼개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한 평도 필이 될 수 있고 100평도 될 수가 있고 10평도 될 수 있고 쪼개기 나름이니까 입니다. 정해놓은 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등록만 가능하면 필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몇 평입니까? 그러면 아주 촌스러운 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토지. 자, 두 번째가 이제 건물 쪽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토지하고 건물이 거의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요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도
꼭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기 이제 뭐 광물 되냐 안 되냐, 대토권 되냐 안 되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배우셔야 됩니다. 건물 보실까요? 자, 건물 이제 건축법에서도 용어 배우실 건데, 자, 먼저 비바람을 막아줄 반드시 뭐는 써야 됩니까? 지붕. 자, 먼저 이렇게 지붕이 없으면 건물이 될까요? 뭐 안 될까요? 이제 뚜껑 열려있는 집은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냥 뭐 별을 봐서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건물이라고 볼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는 반드시 써야 된다고요? 지붕입니다. 우리 용어정의 주택관리사는 이미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지붕 뭐? 지붕 과. 그래서 주택관리사는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다가 지붕 또는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공법 교수님도 그러실라나요? 여기다가 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해갖고 정말 아주 꼼꼼하게 보라 할 겁니다. 공법도 말장난해요. 이 정도 너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실험할래 이제 그럴 겁니다. 또는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 반드시 지붕과 그리고, 그러니까 지붕은 열려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벽이 없어도 기둥이 튼튼하게 되면 여기는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둥 없어도 벽은 이게 내력벽 하중을 다 받아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둥 없어도 건물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없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벽이나 그리고 기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둥은 여기가 또는 이건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공법에서도 이 정도는 꼭 말장난합니다. 이미 우리하고 거의 유사한 시험,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나와야 될 건데 아마 이거 쉽다고 안 냈을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그러니까 여기도 벽하고 기둥이 무조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지붕하고 벽 있어도 건물, 그리고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도 건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벽은 그냥 간단하게 쳐놓고 하고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여기는 요 3요소일 건데, 지붕은 정말 필수적인 요건인데, 요 둘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건물에서는 장내 건물, 여기 이제 정말 중요할 건데, 이제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은 이제 꼭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매년 시험 문제가 꼭 나온다는 것들은 정말 꼭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장내. 자, 지금 현재 있는 게 아니라 장내 건물도 중개 대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없다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을 거라고. 건물 철거하고 나서 3년 후에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꼭 있는 것만 중개 대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내도 가능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첫 번째 입주권. 자, 입주권하고 이제 분양권. 시험 문제가 이건 안 나오면 정말 매년 나옵니다. 매년 안 나오면 정말 아주 선생이 얻어맞든지 출제원들이 이상하든지 이 정도로 나중에 욕 뒤지게 얻어먹습니다. 이건 정말 꼭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입주권하고 이제 두 번째 분양권. 자, 근데 분양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약간 좀 다르게 보는데, 먼저 입주권, 분양권. 근데 요 입주권은 청약저축 통장 같은 것을 이제 우리 법령에서는 바로 청약저축, 이렇게 청약저축 바로 이제 통장 등을 여기서 이제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입주권. 그러니까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입주권. 근데 입주권은 중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입니다. 뭐 신문제 정말 꼭 나올 수밖에 없는, 요거는 중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긴 중개가 안 된다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통장 정도만 갖고 있으니까요. 아직 당첨도 안 됐어요. 그냥 200만 부어놨어요. 300만 원 부어놨어요. 한 달 2년 정도는 지났어요. 당첨될 수는 있지만 당첨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택법 등에서도 볼 겁니다. 거기도 막 3학년 3반 나옵니다. 통장 중개 안 돼요.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개업공개사가 사무소에서 그거 중개하고 막 보스 받고 이러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교도소 가요. 3학년 3반으로 증서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중개는 중개가 아예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증서라고 해서 나중에 3학년 3반에서도 검증에서도 볼 겁니다. 증서.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첨돼야. 그 다음에 분양을 받아야. 그래야 이제 중개 대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통장만 갖고 있다가 당첨될 수 있겠지만 당첨된 것도 아니고 계약서 쓴 것도 아니니까 안 된다 라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어놨는데, 그리고 당첨될 수 있을 정도로 한 2년 정도 이렇게 경과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순위도 막 1순위고, 자, 이러면은 이렇게 순위가 좀 늦은 사람들, 아직 부어놓지 않는 사람들, 나중에 요걸 사보려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요거 이제 중개가 되면 1000만 원 들어가.
그리고 1,000만 원 내가 더 줄게, 2천 더 줄게, 막 3천 줄게. 아주 세종시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줄 서가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번호표 막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요것들이 뭐합니까? 그죠? 프리미엄 받고 피. 그러면서 이제 피 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 다 투기잖아요. 문제가 되잖아요. 뭐하러 직장 나가니? 나 벌써 700 벌었네. 네가 700 벌었니? 나는 1,000만 원 벌었네. 1,000만 원 벌냐니까 직장을 다 때려치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장만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요걸 사다가 또 이렇게 되팔고 하면서 나중에 난리 부르스를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가 병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투기를 정말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게 편하게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아파트나 낙찰 받아놓고 당첨되고 나중에 팔 때 프리미엄 받고 팔면 뭐하러 직장 가서 죽으라고 일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프리미엄 요것만 생각하면 정말 나중에 피 볼 수 있는 사람 여러 사람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다 투기야. 국가가 병드니까 요걸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기만 해봐라. 중개사무소 하면은 교도소 확 보내버릴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분양권은 다르죠. 여기는 동의나 분리해서 양도를 받은 거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뭘 받은 거니까, 양도를 받은 거니까 자꾸 안 된다니까 얘도 안 된다네. 아니요, 동의나 그리고 호수를 아예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건물 없지만 금방 들어가요. 분리해서 양도를 받으면 동호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302호, 501호 이런 식으로 동호수 지정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건 건물, 이건 건물입니다. 건물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이건 통장만 갖고 있으니까 아직 당첨도 안 됐으니까 문제가 되고요. 프리미엄 붙으면서 난리가 나니까 이미 동호수 지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 건물입니다. 이건 중개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장내 건물로서 뭐가 됩니까? 중개가 된다. 요건 중개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를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도 배우기를 할 건데, 근데 나중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정비법에서 이제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정비법에서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게, 거래 신고도 시험 문제가 아까 보셨을 때 4개, 시험 5개도 나옵니다. 작년도에는 조금 많이 나왔지만, 아무리 적게 나와도 4개는 나옵니다. 조금 약간 다릅니다. 먼저 이제 한번 간단히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우리가 실무하실 때도 웬만하면 직접 거래 안 되지만은 옆에서 써주면 괜찮으니까 우리도 나중에 아예 그냥 분양을 받고 아니면 경매로 낙찰도 받고 그런 걸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도 돈을 벌어야지. 맨날 그냥 중개보수 아까 540만 원이에요. 아예 그냥 욕심 나시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딱 거기서 실력이 딱 거기서 딱 멈추게 됩니다. 나중에 속된 말로 이제 돈 되는 거 있으면 우리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찍어서 또 돈 벌면 우리가 돈 벌었다네. 그러면 저기 그냥 소문 듣고 와갖고요. 번호표 그냥 지금 100번째입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요것들 돈 한 1,000만 원만 벌었다면 저 기업은 돈 벌었대. 아주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얘기 안 해도 아주 난리예요. 전국에서 다 쳐들어와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곳을 한번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보여주면. 그럼 알아서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한 30년 되면은, 우리 정비부에서 배울 겁니다. 30년 되면은, 우리나라는 건물을 잘못 지어놔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건물 잘 지어놓으면 한 20, 30년 되면 오히려 더 튼튼해지고요. 처음에 지었을 때가 튼튼한 게 아닙니다. 건물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30년에서 한 50년 되면 가장 튼튼해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더 되면서 한 7, 80년 되면서 노후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건물을 잘못 지어놓으니까 벌써 30년 딱 되면은 뭐가 돼요? 건물이 흔들흔들해요. 막 벽에 막 금이 가고 난리가 납니다. 안전진단 해보니까 이제 건물 조만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상품 백화점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진단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할 거니까 뭐 합니까? 재건축 갑시다. 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조합을 이렇게 설립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건축 무슨 지읒자 나오면 투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도 그렇습니까? 저 집에 무슨 재건축 이렇게 제자 나왔다고 투자한대요. 투자해요? 안 해요? 아주 미친 짓 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투자하면 아주 폐가 망신될 겁니다. 대출 이빠이 받았습니다. 재건축 얘기 나왔다가도 쏙 들어가고 없습니다. 10년째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심할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재건축 지읒자 나오면 믿지도 않아요. 여기입니다.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 가서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재건축 얘기 나왔으니까 투자하세요. 이제 큰 아주 대형 사고를 쳐놨다는 겁니다. 재건축 나와갖고 가면 괜찮은데 안 가면 네가 잘못했잖아. 이제 큰일 난다는 겁니다. 어디 문 닫으면 안 쳐들어올 것 같아요. 문 닫아도 쳐들어와요. 여기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조합 정도가 설립됐다. 그러면
정말 재건축 간다는 겁니다. 동의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번 오른다고 하는데 여기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재건축 된다. 근데 팔고 나오고 싶다. 그러면 난 다른 데 가거나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그냥 나 그냥 전세 살래 했을 때 조합이 설립됐다. 여기서 이제 팔아야 가장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도 이런 게 가장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러다 이제 사업할 사람, 이제 중간에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사업할 사람 정해야죠. 사업시행 인가 받고. 그래서 이 정도도 별로 안 오르고요. 그 다음 이제 분양 신청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너 몇 동 몇 호 받고 싶니? 라고 해갖고 이제 무슨 신청 받는다고요? 헌집 주고 새집 받는 뭐 분양 신청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떼갖고 주는 거 완전히 마무리 시키죠. 관리 처분. 정말 이거 처분하는 거잖아요. 관리하고 있는 것을, 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처분한다는 관리 처분 인가. 자, 요 정도가 이제, 자, 두 번째 오르긴 오르는데, 요 놈보다는 조금 더 오른다는 겁니다. 3번 오른다고 했어요. 조만간 철거해요. 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가 조금 더 적게 오르고요. 근데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주 좋은 지역은 오히려 조금 더 갖고 있으면 여기는 많이 시간 안 걸린다는 겁니다. 조금 짧으면 한 1년이면 여기까지 온다는 겁니다. 조금 길어지면 2년 그입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금방 올 거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한 1억 정도 오르지만 오히려 얘가 1억 5천 정도로 아주 좋은 적은 오히려 여기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파는 거는 좀 그래. 근데 별로 저기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잽싸게 팔아야 됩니다. 여기 오면은 별로 안 올라. 그리고 시간으로 봤을 때 물가밖에 안 올라.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때로 부숩시다. 철거하고 2주. 자, 2주 하면서 이제 철거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사가 몇 년 정도 진행됩니까?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이 정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입주하고 쪽입니다. 입주.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오르기는 오르는데 여기는 이제 오르기는 오르지만 2, 3년 물가밖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다리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괜찮은 아파트 아니면, 자, 그러면 여기서도 가장 많이 오히려 더 오를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 거의 듣기 드물고요. 그래서 이미 관리처분 인가정돼서 팔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걸 잘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든 조금 금액을 좀 낮췄으라도 얼른 팔고 나와야지 이때까지 기다리면 요거는 완전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요것도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우리 과정이고 이제 공법 교수님 자세히 해드릴 거니까. 근데 요거 말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조합 설립했던 조합원이 받는 게, 자, 지금 이제 요거 중요합니다. 이건 공법이 살 거니까 안 중요해 그입니다. 우리 실무할 때 돈 되는 사업이니까 그때는 꼭 알아야 되지만, 그때 실무교육 때 다시 알려드릴 거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요. 근데 요 조합원이 받는 것을 입주권이라고 합니까? 이거 우리 법령 시험 문제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아주 단골 문제로 나옵니다. 입주권이라고 하나요? 분양권이라고 하나요? 여기도 약간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건물 철거하고 나서 조합원이 받는 거. 분양권이라고 하나요? 입주권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게 조금 많이 어려우실 건데, 분양권, 입주권. 이게 완전 다릅니다. 여기가 입주권입니다. 그럼 분양권은 뭐예요? 그입니다. 분양권은 여기서 안 사러. 근데 옆에서 살다가 보니까 저 아파트 엄청 좋아지겠다라고 해가지고 받는 걸 뭐라 합니까? 요건 분양권. 자, 오늘은 꼭 요 정도를 알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거래신고도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오지만 입주권 분양권을 구분 못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아주 크게 정말 망신입니다. 정말 아주 망신 중에 개망신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선생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아예 그냥 제 이름 되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분양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보통 계약하는 것처럼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들어가는 거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뭐 분양권. 근데 우리 조합원은 입주권이죠. 입주권이면 대지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건물 가격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권리 가격을 평가해서 깔아놓고, 이렇게 권리 가격으로 해서 깔아놓고 해서 이제 만약에 요게 3억으로 들어간다면 대지권 자체가 한 2억 5천 정도 되면은 얼마만 더 지불하면 됩니까? 조합원은 5천만 원만, 3억이니까. 요건 이미 다 깔려 있는 거니까 대지권 한 10평 정도 깔려 있고, 땅가격 평가하니까. 그리고 건물 좀 한 거지만 다 감정평가해갖고 2억 5천이 이미 깔려 있다고요. 입주권은. 그러니까 차액만 요 차액만 내면 추가 부담금, 그러니까 지금 추가 지불액이라고 용어가 달라졌습니다. 요것만 내면 따끈따끈한 아파트 받는 거, 이게 뭐라고요? 입주권.
분양권은 뭡니까? 3억 그대로. 그러면 계약금 3천 내고, 아까 1억 정도 내고, 나머지, 그죠? 나머지 한 1억 7천 정도 내고 들어가는 거입니다. 요게 바로 분양권. 자, 분양권입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게. 자, 그러면 우리 투자할 때도 이제 아파트는 높은 게 좋겠어요? 높은 거 좋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좀 낮은 거. 그러니까 5층짜리가 좋겠어요? 무슨 아파트가 5층이냐 그럴 겁니다. 저거 뭐 5층은 5개층 그러니까 입니다. 지금 5층짜리 있습니다. 5층짜리. 아니면 20층짜리 높은 거. 자,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자, 공부 안 해보시면 당연히 20층 이러고 있을 겁니다. 20층 아주 미쳤네 그입니다. 20층이 좋겠어요? 5층이 좋겠어요? 그럼 왜 그러겠냐고.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선생님 약간 좀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5층이면은 5층 층수가 낮잖아요. 그러면 대주권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파트 밑에 깔려 있는 거 5층밖에 안 되니까. 자, 보통 통상적으로 한 25.7평도 10평 될까 말까. 얘는 막 30평이나 될 정도로, 그죠? 5세대. 요 세대수가 정말 적으니까 5개층이면은 한 10세대로 나누든지 얼마 안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대주권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결국은 땅만 남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액 크고. 그러니까 여기는 추가 부담금 없이 그냥 3억 넘어가네. 저기 서울의 한남 뉴타운. 오히려 나중에 저 건물 짓고 나서 나중에 다 집에다가 다 넣어주고 4천만 원 추가금을 더 준대요. 돈이 남아갖고. 아마 더 남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 정도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돈을 주겠대요. 주겠다고. 자, 그 정도로 사업성이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게 될 겁니다. 근데 20점 보라는 겁니다. 20점. 왜냐면은 5층 정도면 대주권도 이제 크고 권리가격도 엄청 나왔지만 건물을 더 높게 용적률을 안 빼먹었으니까 더 높게 지어서 한 15층을 더 지어서, 자, 그러면 돈이 아주 철철 남을 겁니다. 여기서 일반 분양분 해서 요대로 다 받으니까 공사대금 털고도 돈이 남어. 결국에는 그냥 1+1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집 하나 더 줄게. 이런 식으로 조합원한테는 특혜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도 여러 단지가 있는데요. 5층짜리가 가장 먼저 재건축 걔만 1번 타자로 가고요. 나머지는 다 같은 단지인데도 아예 안 가고 있습니다. 상계동이 정말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요거 하나만 8단지만 해가지고 거기가 5층이니까 그놈만 재건축하고요. 지금 다 30년 넘었는데 다른 쪽은 다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20점을 다 빼먹었죠. 그러면 용적률을 다 빼먹었으니까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없다? 못 짓는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3종이 무슨 준주거적 됩니까? 그러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빼먹을 게 없으니까 또 그대로 20층으로 지어갖고 그럼 아주 허리 휘어질 겁니다. 자, 공사대금 다 부담을 누가 해야 됩니까? 조합원자 요 분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따져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한 30년 넘어갔던 걸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게 경매로 그냥 매매로 안 나오면 경매로 나오니까 이런 것도 좀 높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요 단계에서 팔고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꼭 신경 써서 우리가 공법을 잘하니까요. 일반인들이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아주 빡세게 배우니까 요 과정을 배우면서 그리고 우리한테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왜 소개합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든지 우리가 매매를 하든지 내가 직접 낙찰 받아도 아니고 내가 직접적으로 4명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옆에만 써주면 직접 거래니까 간접 거래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동기가 써주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4명이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팔아도 괜찮다고요. 또 팔 때는 옆에서 계약서만 써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품앗이 밥 한번 사면 되잖아요. 너 쓸 때 내가 써줄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공법이 정말 많이 도움이 좀 되고 한다는 게 이런 것들 좀 배워놓으시면은 나중에 어디가 돈이 될 건지 이런 것들 다 연구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서 공법도 빡세게 공법으로 막 공포의 법이라고 하고 아주 기겁을 합니다. 공법 이렇게 이제 공법이 공포의 법이래. 공포 정말 아예 그냥 정말 어렵다고 할 겁니다. 근데 공법은 거의 꽈락 나오기는 어렵고요. 웬만하면 50점에서 60점 맞고 중개사법은 90점도 받으니까입니다. 우리 작년도에 조금 공부하신 분도 우리 2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은 2천 가는데 2개 정도 틀리고 그 다음에 뭐 한 3개에서 4개 정도 틀리신 분이 정말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딱 2개만 틀렸대요. 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만점 받으시면은 만점 받으면 안 된다고 제가 약고 얘기합니다. 만점 받으면은 문제가 이제 엄청 어려워집니다. 입니다. 어려워지니까 우리 아주 고생시킬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꼭 한두 개는 꼭 틀려주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문제가 안 어려워지지 만점자가 많이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봐가지고 어느 정도 합격될 것 같으면 좀 틀려줘야지. 그걸 그냥 악착같이 이렇게 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법령 정도는 이렇게 되는데, 근데 공법은 점수가 좀 올라와야 됩니다. 못 알아듣겠네, 모르겠네, 그럼 정말 나중에 실무 가갖고도 맨날 그냥 임대차 가서 전세 쓰고 20만원 받았다고 좋아라 하고, 그거 한 5, 6번 보여주니까 20만원 봅니다. 그 정도면 정말 아주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좋은 물건 나오면 우리가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남으면 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것은 아주 진상들이 하나 있을 겁니다. 돈 된다고 하세요. 그럽니다. 돈 될 수 있다고만 해가지고 진상들은 안 좋은 물건들 팔아갖고 아주 연맥이고, 우리가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주도권 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중개업 해보게 되면은 좋은 물건 있다고 하면 아주 줄 섭니다. 그러니까 그거 파는 것을 걱정을 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장래, 건물,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하니까 입주권, 분양권 꼭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 수업으로 이제 두 번째, 그 밖에는 아예 될 게 없는데, 그 밖에 이제 토지 정착물이 있습니다. 토지의 정착물, 이 정착물도 중개가 이제 되냐 안 되냐, 정착물이 중개가 되냐 안 되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토지 위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을 건데요. 먼저 특히 이제 농작물, 이렇게 농작물 같은 게 이제 중개사물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 얘기입니다. 먼저 땅 소유권자는 우리 갑이고요. 갑이고, 그리고 남의 땅 위에다가 불법적인데 농작물, 뭐 벼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사과 같은 거, 이런 거 바로 재배를 해놨다는 겁니다. 배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습니까? 경작자. 이건 문법부터 다 나올 겁니다. 농작물은 경작자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 중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 한다고 문제는 안 삼는데 중개사물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토지 건물 아니고, 그리고 이것도 땅 위에 있지만 정착물이지만 건물 같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문장으로만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명인방법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인방법 갖춰놓은 게 바로 이렇게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명인방법입니다.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면 새끼 둘러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의리, 바로 여기서 뭐 과일나무 같은 경우에 의리 바로 소유권자라고 이렇게 목찰 같은 거 세워놓고, 아니면 또 나무에다가 표시해놓고, 그런 것들이 바로 명인방법입니다. 명인방법을 갖추었는데, 명인방법 갖춘 수목은 되는데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에 아직 따지 않는 나무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또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과실 이런 거는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중개 자체가 되지는 않아요. 너무 불안해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는 안 되고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되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14회 등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중개가 되는데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되지가 아예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광고탑, 이런 거 광고탑 같은 경우에, 광고탑은 우리 공법에 가면 또 광고탑이 몇몇 타냐 하면서 이제 가설 건축물 뭐 하면서 배우게 날 겁니다. 이거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토지에 정착물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부합물. 토지하고 심하게 붙어 있어 갖고 이런 거는 뗄 의미가 없고요. 등기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뭐 차량, 우리 차량인데 이동용 차량주택입니다. 이걸 뭐 차량주택인데 바퀴 달려갖고 왔다 갔다. 이동용 차량주택은, 이렇게 차량주택은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건물이 바퀴 달려갖고 왔다 갔다 하냐고 합니다.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없네요?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발 달려갖고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이거는 동산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동용 차량주택, 이런 것들 중개상은 아니다. 공중전화 박스, 이런 것들은 다 중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화필이면 또 시험 문제 나온다. 민법에도 나오고, 등기도 나오고, 공법에도 나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아주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임목. 몇 가지 이제 다 왔습니다. 임목부터는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오긴 하는데, 먼저 임목은 이제 나무, 갑, 바로 이제 토지 소유권자입니다. 토지 소유권자가, 그 다음 이제 을, 자기 땅 위에다도 가능하겠지만, 을이 이제 여기다 이제 수목을, 이렇게 이제 수목을 재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땅을 빌려다가 이제 수목을 이렇게 이제 재배해 놨고요. 근데 주할 게 이제 우리 임목은 먼저 첫 번째 등록부터 먼저 하고요. 등록부터. 그러니까 시군 구에 가서, 이런 절차 거의 없는데 시나 군이나 구에 가서 먼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임목대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뭐까지 했을 때, 등기까지 했을 때,
자, 이러면 이제 수목이 등기까지 되면 뭐라고? 이게 이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줘야 할 게 등기까지 된 나무를 이목이라고 하지. 등기를 안 한 나무를 이목이라고는 안 한다는 겁니다. 등기 안 하면 수목. 등기를 했을 때 이목이 됩니다. 이목. 주셔야 됩니다. 이목이 되면 이제 우리 임목등기상 증명서, 우리 아까 토지처럼 건물처럼 여기도 표제무 등기상 증명서가 만들어집니다. 표제무 나무가 몇 그루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나오고요. 그리고 나무의 나이도 나옵니다. 표시를 하니까 입니다. 그리고 갑구에는 나무의 소유권자가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을구에는 나무의 제한물권, 이거 저당권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도 담보가 돼요. 자, 은행에서는 저당권 설정하면서 나무 담보 가치가 한 3억 나가니까 1억 빌려줄게 라고 해서, 자, 갑구에는 임목의 소유권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땅 위에, 그리고 주인이 바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요 임목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이거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액 나오면 바로 나중에 이제 요거 병이 살 건데 우리 A 개업 공인주사가 요거를 중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등기된 것까지 다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나무 상태에서 중개,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소유권자 아니면 어떡할 거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할 걸 다 확인하고 나서 이제 중개해야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같이 묶어도 괜찮은데요. 공장재단.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광업재단. 그래서 두 개는 원리가 똑같으니까요. 두 개 법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잘 안 냅니다. 너무 신경 쓸 건 없습니다. 먼저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산에, 그리고 단체라는 겁니다. 단체면은 한 개. 이건 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공장재단의 토지를 따로 떼갖고 중개, 그러면 이미 대형 사고 쳤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재산의 단체니까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토지도 있을 거고요. 그 토지 위에 건물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건물. 그리고 창고 같은 거, 그리고 주차장 같은 거, 이런 걸 바로 이제 공작물. 건물 말고, 거주하는 거 말고, 그 다음에 공작물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정말 기계, 기고 뭐 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기고. 그리고 전선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차량도 있을 거고, 막 심하면 선박도 있을 거고, 날아다니는 항공기도 있을 거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공장재단, 광업재단 아주 독특한 게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렇게 먼저 하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바로 토지하고 건물을 먼저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중요한 물건으로 공장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을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우리 시험 문제 가면 잘 안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게 그 두 번째가 이제 저당권.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저당권 돈을 빌려 쓰는 등기는 아닙니다. 명칭만 저당권 이렇게 설정 등기라고 하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자, 그때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상 증명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중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법에서 이제 요거 숫자는 거의 속여본 적은 없는데 여기가 10월. 이 법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없습니다. 10월 이내에 무슨 등기 했을 때 저당권 설정 등기 했을 때 자, 그랬을 때가 완벽하게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후에부터 이제 만약에 갑이 소유권자네, 그러면 을한테 이렇게 매매 과정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매매 과정에서 우리 병이 중개를 해야지. 이거 확인도 안 해보고 나중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수십억, 수백억이 나오니까요. 요거 중개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갑이 을한테, 뭐 잔금 치르면 요 매수인한테 등기 넘어가겠죠. 등기까지 완벽하게 넘어가는 과정을 철저하게 신경 안 써주시면 이거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정말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억대가 나옵니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거의 중개 안 오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지만요. 여기도 중개 잘못하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이렇게 명칭을 좀 다르게 하는 것은 여기는 기계 등을 돈을 빌려 쓰는 등기가 아닙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10개월 이내에 돈을 빌려 써라. 그런 게 아니라 명칭만 저당권이라고 했고요. 기계 등을 표시하는 등기.
토지 건물 말고 그 토지 건물 안에, 요 건물 안에 각종 기계, 밖에 나와 있는 뭐 기계, 기구, 전선, 전조, 선박이라든지 항공기, 차량,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등기입니다. 묶어놓은 등기. 이게 바로 저당권 설정 등기. 그러니까 명칭만 그렇게 불렸다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왜냐하면은 우리 공장재단은 소유권하고 저당권 두 개 권리밖에 없어요. 얘는 지상권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다음에 저당권.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10개월을 맞춰서, 그러니까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해놓고 12월, 그럼 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미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0개월을 맞춰서, 그러니까 빠르게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하자마자 다 한꺼번에 다 묶어서 기계 등이 다 들어와 있으면 한꺼번에 묶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몇 개월이라고요? 10월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 후에 저당권 설정 등기 했을 때, 기계 등이 다 표시가 됐을 때 완벽하고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목록으로 막 나올 겁니다. 수개 여러 개가 될 거니까 이런 거 확인하고 나서 문제 없다 그랬을 때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크게 문제가 되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근데 요걸 많이 속여 볼 겁니다. 시험 문제가 6월 이럴 겁니다. 6월. 아니요, 10개월이면 괜찮아. 요것도 아니고 여기다 1년 그래 놓으면 이미 늦었구만. 소유권 보존 등기 무효구만. 뭐 1년 이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럽니다. 선생이 그러디 그럴 겁니다. 그냥 말이 안 될 거니까요.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 후에 10개월을 맞춰서 저당권 설정 등기 했을 때 공장 재단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기된 상태에서 요걸 매매 중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 없고, 정말 심하게 문제가 되면 거래사고, 요걸 거래사고라고 합니다. 거래하면서 사고를 내놓으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심하다는 게, 그럼 만약에 요게 100억이라는 겁니다. 100억. 그럼 파산 신청하실 겁니까? 파산 신청하시면 요 파산 신청하자마자 나중에 결격, 이제 중개업 때려치우세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면책 받아야 중개업할 수가 있고, 이 정도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파산 신청을 안 하면 이건 나중에 빚으로, 빚으로 이제 협회 등에서 한 1억 내주고요. 그 다음에 막 재산 있으면 재산 압류 들어갑니다. 우리 집도 팔아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심하게 문제되니까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제 심하게는 안 물어보지만 한번 정리를 꼭 한번 해 놓으셔야 되고요. 요 정도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이제 한번 이제 그 임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자, 뒤에는 약간 좀 중요한 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점검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다음 주가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이제, 그 다음 등록, 그 다음 결격사유. 약간 우리 시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쪽이니까 다음 주도 꼭 좀 빠지지 마시고요. 근데 오늘 진도가 조금 좀 까다롭습니다. 영어 아주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말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문제는 간단하게 나와요. 토지하고 건물. 임목도 잘 안 나와요. 중개 잘 안 하니까.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거의 잘 안 내는데 요 정도만 알면, 그리고 뭐 권리금, 다 설명 안 했지만 권리금이나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은 꼭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어렵지 않을 거니까 너무 그냥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법령은 그냥 조금 나중에 한 번 정도 더 돌아올 때 그냥 인터넷 동영상만 좀 듣고요. 지금 아마 민법, 공법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나시면은 그냥 중개사법은 간단하게 그냥 한번 내용만 쭉 한번 봐주시고, 오늘 뭐 많이 안 나갔습니다. 남은 시간에 민법, 특히 이제 개론 이런 게 안 되게 되면 5월 넘어가면 완전히 그냥 나자빠집니다. 우리 이제 민계공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안 해놓으면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가 꼭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 나중에 뭐 밑줄 그으세요, 별표하세요. 그런 것들은 거기가 꼭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많이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이 갖고 가서 앞에 와서 뭐 강의하실 겁니까? 강의할 것도 아예 아니니까.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그냥 안 나온 거 그냥 훅 쳐버리고 넘어가고요.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그래야 60점, 70점 한꺼번에 좀 맞고, 그리고 어느 거는 한 40점 생각하면 나머지 80점 받을 겁니까? 선생도 80점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민법 개론 막 이런 거는 뭐 선생은 지가 내놓은 문제도 지도 헷갈린다고 합니다. 이 정도니까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가야 돼요. 비슷하게. 나 공법 싫어, 중개사법 저 선생이 싫으니까 싫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 꼭 무조건 나오신 분들이 거의 합격하시고요. 한 번도 안 빼먹고 나와보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떨어지면 이상합니다. 하여튼 여기 나오면 졸더라도 듣는 거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꼭 무조건 학원 나오셔야 되고요. 지금 다 눈도장 찍어놨으니까 안 나오시면은 그냥 계속 째려볼 겁니다. 다음 주에도 꼭 나오셔야 되고요. 학원에만 무조건 나오세요. 나오시면 합격은 좀 시켜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학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무슨 일 있어도 반드시 나오시고, 오전에 못 나오면 저녁에 나오고, 진도 거의 똑같이 맞춰드릴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꼭 올해는 정말 합격. 좀 늦었지만 올해는 무조건 합격하셔야 됩니다. 복 많이 받을 게 우리는 합격입니다. 합격하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저도 그냥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좀 정신 없었는데, 자, 나중에는 좀, 제정신 좀 찾아가지고, 다음 주는 올 거니까. 그냥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 그냥 강의 못 듣겠다니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